조용하게 치러질 것 같은 서울도 아닌 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보궐선거가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판이 커질 것 같을 때는 같이 일단 키우고 본다. 예, 오늘은 그래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지금 곡성군수로 후보로 나오신 우리 박웅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웅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같이 나오신 분은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어시스트만 하면 됩니다. 디테일에 되게 강해야 돼요. 그 지금 후보님 앞에 있는 거 그거부터 네. 한번 설명 좀 하고 갈까요? 이건 곡성의 대표 농산물인 알토란입니다. 예. 진짜 이거 화면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신선해 보여요. 네네. 어제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예. 밤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곡성에서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지금 한 달 살이 하고 계시면서 네네. 토란을 캐신다는 네. 사진이 올라와서 네네. 제가 한번 갖고 와봐달라 했는데 바로 저겁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두데이트 이게 뭔데? 뭐 신장식 의원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분이 나오시는 거야, 뭐 어머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박 후보님이 멀리서 곡성에서 오셨어요. 뭐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농촌 진보 정치인 박웅두 조국 대표 만나 곡성국민 농민행복시대 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주제를 잡아주셨네요. 네. 자, 신 의원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두 네네. 분이 나온 이유를. 제가 이제 그 곡성 내려가서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나 됐어요 벌써? 예, 와.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요. 군청 예. 앞에 본때 식당 골목으로 쏙 들어가면 대추나무집에서 살고 있고요. 혹시 밥도 주시는 집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원래 가보니까 예. 지금은 민박집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농촌 현실인데요. 계절적 이주 노동자들이 살던 집이에요. 농번기 때 곡성에 계신 분들 그 노동력만으로 사실 농업 노동의 대부분이 한 80-90% 가까이가 많이 잡으면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예.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절적으로 와서 살던 집이라 방도 칸도 많고 해서 그때그때 내려오신 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저희 뭐 곡성 농업 저 민원실장을 제가 스스로 자처하고 곡성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웅두 군수 후보가 군수가 되면 네. 그 민원실장으로서 여의도 민원실장으로서 박웅두 후보를 서포트하는 역할, 곡성 국민들이 이 나라 돈이 더 필요한데 이게 나라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면 확실하게 미는 역할, 밀어주는 역할, 저를 필두로 해서 12분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실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곡성 군민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것 같네요. 네, 일석이조입니다. 네. 박웅두 뽑으면 신장식까지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오해가 있는데요. 네. 신장식 의원께서 지역구를 곡성으로 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의혹의 눈초리를. 아닙니다. 아닌지 긴지는 가보면 알죠. 맞습니다. 뭐 그만큼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것처럼 네, 열심히 뛰고 네. 있다는 걸 아마 반증하는 거라 봅니다. 아니 네. 근데 저희도 이렇게 기획을 막상 했는데 보기 드문 저희가 살면서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없어서 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출마의 변을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곡성군수 되면 이 세 가지는 바꾼다. 예,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 곡성군에 정말 많은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또 활용되고 있는데 활용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녁에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 또 새로 건립해놓고 전혀 가동하지 않는 건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 이런 건물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복지, 복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되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지금 군정의 가장 기본 목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예. 두 번째는 곡성은 정말 그 강이 두 개가 섬진강과 대원강이 흐르고 있고 또 여러 산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풍광이 좋은 지역인데 여러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성의 풍광이 잘 지켜지고 사람이 그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지역의 뭐 특성만은 아니겠지만
그 군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인사의 문제. 그러니까 뭐 측근을 그 등용한다거나 또 새로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뭐 공무원 사회도 많이 그 뒤숭숭하고 그게 또 지역의 여러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잘 지켜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행정에서의 문제고 네, 네. 1번, 2번은 사실은 저는 좀 의외예요. 그 노인 문제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곡성이라는 지역에서 난개발을 얘기하다니 군민 숫자가 아까 놀랐어요. 저는 3만 정도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3만도 아닌 2만 네, 6천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웬 난개발? 일단은 그 가장 큰 게 산업 쓰레기가 곡성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왔고 또 예. 그게 지역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아. 또 요즘은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소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또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풍광 경관을 해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곡성이 갖고 있는 곡성다움을 지키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뭐 도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배치되고 적절하게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 말씀드리면 곡성이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쌓여 있지요. 광주가 가까이 있고요. 네. 옥과랑 광주가 한 15분 거리가 남원. 되고 그다음에 남원이 곡성 읍이랑 가깝고 그다음에 순천이 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순천, 남원 등 특히 광주 쪽에서 배후도 그 광주 쪽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쓱 곡성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 26,500인데 이런 문제들이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뭐 매립장 등등등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도시를 다 가봤는데 곡성은 영화로만 보고 여기 둘러싸여 있어요. 아. 네, 드디어 오셔야 때가 됐습니다. 내일 저희 강기정 시장님 저 유튜브에 나오시는데 그러세요? 여쭤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자, 우리 겨울아님께서 농부 박응두가 군수가 되는 전설 이제 시작입니다. 땅시 말고 거친 손 아까부터 손 좀 보여주세요. 농사지은 손. 네, 아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를 좀 털어볼게요. 네. 잘하셔야 돼요. 이게 나름 전국 방송입니다. 네. 20만 명이고는. 자, 우리 박후님 이번 선거가 처음 도전은 아니세요. 네, 네, 맞습니다. 몇 번 도전하셨습니까? 공직선거에는 제가 5번째 5번. 출마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실은 뭐 처음 출마하는 것처럼 설레이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실 만도 하죠. 이런 선거 처음이실 것 그러니까요. 같으니까. 맞습니다. 오전 중에 일단 오전을 5패하신 거잖아요. 네, 네. 가장 좋았던 성적표. 제가 2010년에 전남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례적으로 1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 그 과정들이 지속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뭐 지속을 못 시키는 동안 열심히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보니까 국힘은 당연히 아니고요. 민주당을 한 번쯤은 그래도 기웃할 만한데 이렇게 이력을 봤더니 민주당 아닌 쪽의 소수 정당으로 쭉 갖고 계세요. 네, 네. 나름 정치의 소신과 철학이 있으신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 정치에 대한 고민들은 쭉 이어왔고 그게 제 삶의 방식과 이제 맞았기 때문에 지켜왔는데 실은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예를 어떤 거지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본소득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재선거를 우리 곡성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해왔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입당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입당을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입당 불허가 됐고 민주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당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아픈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알겠어요. 자, 근데 사전 여론조사 보니까 어쨌든 거기는 텃밭입니다. 격차가 일단 크게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승산 이번에도 6전 6도 패로 끝날 가능성 우리 이런 거 물어봐야 돼. 네네. 뭐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지 않을 거다. 예, 저번 여론조사는 저희가 출마하고 15일 만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였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의 공천이 완성되고 저희 당도 공천이 끝나고 하면서 이제 대진표가 새롭게 짜졌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아마 그 과거의 여론조사와 달리 상당 부분 추격하고 있고 결국은 뭐 당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 박지원 의원님이 직접 하시는 박지원의 식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우리 후보님 이름이 나왔을 때 박지원 의원님이 진도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양반 곡성 사람 아니고 진도 사람이야. 자, 고향은 일단 태어난 곳은 네, 진도고 진도. 박지원 의원님께는 저희 당숙벌 되십니다. 어쩌면 좋아. 예. 자, 근데 나는야 곡성 사람이야. 저는 35년 곡성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농촌 활동을 왔다가 그 인연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네. 35년 동안 아이 셋 낳고 지역에 아이들 다 학교 지역에서 보냈고 뭐 정 붙이고 살면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미 오랫동안 정을 붙여 왔기 때문에 뭐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35년 뭐 터잡고 살아서 한 가게를 네, 이뤘으면 한 세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죠? 네, 세대를 네. 이뤘으면은 내 고향이지 뭘.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예, 이번에 또 6번째 출마에 대해서 우리 이웃분들 뭐라고 하셔요? 이번에는 제대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간에 이제 뭐 진보정당으로 출마를 여러 번 했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특히 조국 대표님과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너무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네. 사람도 좋고 정당도 좋고 그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신 의원님이 네네. 신 의원님한테 마이크 드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 입이 간질거려. 자, 일단 돕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말에는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칭찬 좀 해봐 주세요. 이분이 군수가 될 만한 분이다. 자격 3가지를 꼽는다면. 일단 네. 곡성 군민,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곡성을 사랑하는 곡성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곡사네요. 예. 곡사. 네. 곡사 박은주 선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실력이 아니라 상대 네. 후보랑도 다 비교를 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이 곡사 하다 보니까 네. 실력도 갖추셨어. 뭐냐면 그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곡성 기본수당이라는 거를 네. 곡성군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네. 연간 60만 원씩 상품권으로 받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군수나 군의원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예. 그 곡사 박응주 선생이 네. 하신 거예요. 서명 받고 막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관철시키신 거예요?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예. 오전 5패 선거 중에 한 번에서 야 네. 내가 농민 기본수당 박응주가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그게 허위 사실 아니냐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건 맞다라고 인증까지 해줬어. 오. 그러니까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민 기본수당 곡성군 농민 기본수당 60만 원 만든 사람 곡사 박웅두 선생이다. 다른 혹시 농촌에도 있어요? 예, 이 농민수당은 저희 전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예, 액수가 달라요. 예, 근데. 예. 네, 지역별 역수와 대상이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이게 네, 실력이죠. 실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곡사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실력을 입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에 섬진강에 뚝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곡성 읍내 중앙전기 그 사장님은 거기서 물에서 빠져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건지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쭉 계신데 여기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예. 피해 보상 소위 투쟁을 합니다. 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데 막상 본인 노는 잠기지 않았어요. 네, 네. 자기네 집은 괜찮았어. 근데 워낙 피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분들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쫓아다니고 도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피해 복구 자금을 나라에서 손해배상금을 줍니다. 그 총액이 261억이에요. 곡성에 있는 어떤 정치인도 나라 돈 261억을 갖고 오는 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진강 수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이제 섬진강 댐의 방류를 잘못한 원인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공사를 대상으로 댐 방류에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고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 정도를 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피해 규모를 가지고 이제 직접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홍수가 났다고 정부에서 직접 보상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재난 구호 차원에서 지원들이 있지만 직접 보상은 이번 2020년 그 섬진강 홍수가 처음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셨다. 이게 이제 협상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 측하고 협상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 싸움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 분쟁 조정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저 지금 질문 몇 개 안 던지고 15분 진행했는데 네, 네. 지금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죠. 네. 이 세 가지 말고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지금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이 그다음에 이 네. 며칠 전에 저도 예. 곡성 살다 보니까 이제 축산 농가 축산 하시는 분도 뵀어요. 근데 그 축산하시는 분한테 축산 농가에 농축산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 동물병원 가보면 의료 민영화가 되면 네. 어떤 현실이 닥칠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긴 보험이 없으니까 정말 반려묘, 반려견 데리고 가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어요. 또 아니, 축산농가에서도 그 조례 기금을 받아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 자기 기르고 있는 축산 그 이렇게 소나 돼지나 이렇게 한번 혜택을 받은 분들은 바궁두를 기억합니다. 아니 이제 이게 오페 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만약에 한승을 올리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그 흔히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 옷 안 입었을 때도 이만큼 했는데 네, 네. 군수 옷만 입혀줘봐. 그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달고 네, 오신 네. 거요. 예쁜 천사 같은 날개, 네, 나비 네. 날개인지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생략된 단어가 곡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곡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았던 거고요.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던 곡성의 화려한 그 산천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지켜내야 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개발해서 우리 곡성이 좀 더 건강한 곡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도 지켜내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기회가 제대로 지키지 없어서 못했습니다. 천천히 지키십시오. 날짜 네, 네. 많으니까. 신 의원님 저 서운하셔서 어떡해요? 신장식이 밀린다. 아 저는 뭐 어시스트. 예, 오늘은 좀 어시스트. 밀려셔도 되고요. 네. 준비된 군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잠깐 댓글 보면요. 조국혁신당 후보들 왜 이렇게 일 잘하냐고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고. 내부 경선 나름 영입 인재신 거죠. 등록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제가 영입되기 전에 예. 미리 성경수 후보님이 이제 출마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제가 영입된 이후에 그 경선을 통해서 내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 신장식 의원님 혹시 그 경선 과정 좀 아세요? 아니면은 인재 발탁의 과정에서 어떤 점이 뭐 경선 과정 뭐 지켜봤죠. 네. 지켜봤고 뭐 제가 또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손 후보님이 송경수 후보님이 먼저 출발을 하셨고 좀 출발은 늦었지만 사실은 뭐 경선 결과는 좀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을 안 입고도 열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손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도 굉장히 예. 컸고 예, 예. 먼저 뛰셨다는 점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바궁두 후보를 통해서 곡사 바궁두 선생을 통해서 한번 군정을 맡겨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이 잘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분은 뭐 또 보탬 해주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곡사곡사 로열티 안 받을게요. 많이 쓰십시오. 자, 제가 아까 이런 선거는
저희를 보지를 못했다. 네.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내려가셨겠습니까? 한 달 살이 하시는 또 유행하고 있고 네. 이 요란한 출마를 좀 경험하시면서 지난 선거랑 좀 비교해 보실 때 나름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이전 선거와 다르게 이번 선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조그만 그 재선거이긴 합니다만 예. 이미 이게 전국적 선거로 이렇게 확장돼 있고 그만큼 그 정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곡성 선거가 아니라 우리 양당 기득권으로 모여져 왔던 이 정치 체제를 새로 바꾼다고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거기에 조국혁신당은 이제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높고 또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 특히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찌감치 내려가신 주곡 대표님하고 같이 많이 네. 움직이실 텐데 동선상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일단은 제가 먼저 대표님과 저는 이제 운명 공동체다. 누구 하나 쓰러지면 안 되는 또 같이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또 대표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곡성의 그 재선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웅두 후보와 조국 대표님은 이제 서로 감출 것도 가릴 것도 없는 사이가 되셨어요. 네. 목욕탕 같이 가는 네, 사이? 같이 볼 거 다 봤습니다. 네. 등도 좀 밀어드리고. 뭐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좀 검증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신 의원님도 또 화이팅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 대표님 인재영이 문턱 남지 않습니다. 알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또 준비된 조국혁신당의 후보님이신가 또 검증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 네. 자, 퀴즈. 자, 혁신당 출범 전에 이미 만들어진 강령의 교본이 있습니다. 힌트는 책이에요. 아, 우리 사회자님께서 친절하게 네. 또 책을 옆에 두고 계셔서 네, 갑을 선진국이라는 책을 저기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근데 충분히 읽지는 못했고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저번 이제 당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 7월 30일 연설에 아마 그 갑을 선진국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그 연설로 다 담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연설문 3번 정독을 했습니다. 연설문을 대신 네. 3번 정독했다. 그래서 대표님 어떤 각오와 결의로 이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갑을 선진국의 그 두꺼운 책을 집약한 게 그 연설문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통해서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연설문도 길어요. 사회권 선진국이 뭐야?라고 우리 국민이 물었을 때 한 줄로. 네. 저는 그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또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저는 그 사회권 선진국이 갖는 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해왔던 역할 또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미래의 지향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박웅두 후보님 농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해드리세요. 지금은 이제 농한기입니다. 그 쌀 수확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틈새 농한기인데 걱정입니다. 선거 전에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일꾼 2명이 거기 내려왔잖아요. 아, 네. 12명 다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그 초보는 안 됩니다. 그게 농사일이 야 저는 사실 그 내려가 보시면 아유 뭐 일 잘 안 되면 뭐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불가한 줄 알아요. 불가한 줄 알아요. 아 그리고 참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다 만점이었는데 예. 그 사회권 선진국 네. 만점이었는데 1점이 부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네.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갑을 선진국. 죄송합니다. 그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 바로 이곳에서 나온 서운할 책이다. 뻔했습니다. 네. 네, 1점이 부족하셨습니다. 신 의원님도 1점 부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책은 사는 겁니다. 이게 네, 아니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이걸 사셔야 우리 저기 조 대표님이 인세를 받으셔서 네. 어쨌든 이 정도면 뭐 아까 1점 빼고 999점으로 드리는 네, 걸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근데 우리 박 후보님 제가 네. 이력을 봤더니 전남대 농대 졸업하셨어요. 네, 네. 솔직하게 말하면 형제도 9이고 서울로 도망을 갈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우골탑이라는 이름이 그때 생겼고 고생하시는 시골에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은 좀 어떻게 서울로 올려보내서 성공시켜야겠다. 내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남대로 이렇게 방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래 동생이 셋이나 있습니다. 네, 네. 동생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9형제다 보니까 이제 뭐 가난했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등록금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 우선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가로시고 깨알 자랑. 예. 모두 잘했어. 그래서 장학금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고민했던 그 농업에 대한 그 고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전대 농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농사지을 생각이 있으셨던 네, 거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농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 나는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농대를 진학하게 됐고 제 아들도 그래서 농고를 진학을 했는데요. 아버지 같이 농사짓지 않겠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도 점점 좋아지고 일신우이시라는 우리 어떤 가계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앞에 저 토란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 곡성이 토란이 유명해요? 네, 곡성은 토란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로 곡성 토란이라고 하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을 그 치르실 때 그 마지막 전투 과정에서 토란을 드시거든요. 그만큼 토란은 이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그 배고픔을 달랬던 그런 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재배해 왔고 곡성을 대표한 농산물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토란보다 사실은 토란 줄기를 더 좋아해요. 아, 네. 뭐, 토란 때. 토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뿌리는 이렇게 알토란으로 나오고 줄기는 또 말려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식재료로 쓰고 있고 예, ip도 예.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버릴 거 하나 없는 식재료로. 그 각각 잎은 먹고 전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우산은 써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서울 여자입니다. 그래도 아까 아들 얘기하셨는데 자녀분이 셋. 네, 네. 어쨌든 그 인구수 줄어드는 동네에 굉장한 공을 세우셨고 자녀분 그러면 농고? 네, 이제 둘째 그 남자애는 농고를 졸업하고 졸업했고. 예, 농산물 유통 관련된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후보를 우리 아내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일각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분이 뭘 어떻게 잘하셨길래 후보 교체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박운후보 배우자 나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다 지지자죠. 저는 지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떨어지면 끝이야. 제가 바지가랑이도 자꾸 매달려 보고 여러 번 설득도 하고 회유되고 협박도 했는데 결국은 저를 이기고 이 길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성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웅도구를 지켜주십시오. 안 그럼 저한테 팽당합니다. 곡성 발전을 위해서 내 선거다 생각하시고 함께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 동체로 선거운동에 기대해 주실 거라고. 일단은 이제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만났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서울 출신인데 서울 여자야. 예, 시골로 농사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농촌 노총각을 구제한 그런 보물입니다. 그리고 군을 살렸네. 그 이제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우리 한글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더 소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우리 나애경 여사님과 네, 네. 같이 마을 회관, 주민회관 이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가면 어머님들이 선생님 맞다 그러시고, 예, 선생님 맞다 하시면 또 어머님들이랑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어머니 한번 바꿔 보시게요. 뭐 하시면서 아니 완전히 네이티브예요. 서울 여자인데 분명히 제가 아는 바로. 어머님들하고 너무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일요일 날은 그 곡성 읍내 우리의 식장이라는데 일정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뭐지? 하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 이민자들 한글, 한국어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결혼식 축하하러 와준 결혼 이민자들이 다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말이야 내 남편이 출마를 했거든. 이제 나혜경 선생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박웅들을 알게 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 지금 막상 들어보니까 지금 무슨 세종학당이 해외에 그 K 어쩌고 해가지고서는 한글을 배우려고 네.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세종학당이 막 유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땅에 세종학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정도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소위 2세들도 지금 맞아요. 많은 걱정이 네, 있고 정체성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아 좋은 일을 하시네요 진짜. 근데 혁신당은요 저쪽에 부산 금정구 후보님도 후보를 아내로 교체하라고 한다고 이게 뭐 이게 후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을 보나? 약간 제가 갑자기 우리가 하나 둘 다 하면 많단데 네, 전 아내분보다 우리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간에 이제 그 같이 교육해 오면서 각자의 활동을 존중하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활동. 아주 시원하게 그래 아빠 열심히 해. 그 아빠 일이잖아. 뭐 아빠 이렇게. 일, 아빠는 아빠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네, 하고. 뭐 그런 아, 분위기가 또 때가 되면 아마 네. 또 응원할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가와요. 자, 기차 시간이 다가오니 좀 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아주 조금 사납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사이좋게 그 뭐죠? 민주화 조국이 지민비조. 네, 지민비조로 같이 갔는데 호남 쪽에서 이번 선거 두고는 약간 신경제언이 벌어지고 말도 조금 거세졌어요. 근데 신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덕분에 달아올랐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하세요? 물론 굉장히 그 민주당은 50년, 70년 된 아주 전통 있는 정당이고 조직 그다음에 이 그 우리 호남 주민들, 곡성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가서 현실에서도 느끼고요. 다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하나를 봐야 되는 거는 이번 선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맞짱 뜨는 정부 여당과 맞짱 뜨는 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야당들이 함께하는 양궁 단체전이다. 네. 예. 그래서 김우진 선수나 거기도 보면 이우석 선수나 또 김재덕 선수가 서로 첫 발 딱 쏘고 나면 6시 방향, 9시 방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화이팅 외쳐주고 하잖아요. 저는 금정에서 빨리 후보 단일화를 해서 대표 네, 선수를 딱 네.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대표 선수를 만들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화는 민주당 후보로 저희들이 밀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단체전에서는 승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개인전이라고 봅니다. 곡성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선택지가 늘어서 좋다. 경쟁이 곡성을 살린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사실 호남에서는 조금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 배신을 당했죠. 국민의당 을 이게 밀었다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느끼고 계세요. 이건 뭐 제 말씀이 아니라 뭐 호남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개인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개인전 출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던 그 체육단체들이 있었죠. 빙상 이런데 쇼트랙. 예. 그러다가 막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호남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잘 치르면 예.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단체전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전에서 민주당과 함께 물샐 틈 없이 단결해서 연대연합해서 단체전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승리하고 개인전에서는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잘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린다. 개인전과 단체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번 하필이면 그 탄핵 투표에 참여를 못했다는 게 탁 걸려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상한물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상해가는 물이라는. 조금 그 과하신 것 같고요.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 그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 저희들이 그날 무슨 행사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참여를 했고 8분이 전부 다 참여를 하셨고요. 12명 중에.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22분이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내일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를 못 하시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광주에서 9.19 합의 6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다음에 광주시당 위원장인 서왕진 의원, 그다음에 요 세 분은 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광주시당 위원장님이신 민주당,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님 거기 패널로 참석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참석을 같이 못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김준영 의원님은 그때 중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네. 그래서 중국 출장 같이 가셨던 분들 참석 못 하신 거예요. 예. 이런 팩트가 있는데 네. 이런 팩트를 굳이 뭐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그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선거 때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못 볼 사람, 안 볼 사람처럼 가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체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 중국 팩트는 제가 또 새롭습니다. 9.19 6주년 합의가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당시에 그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를 같이 들여다봤던 그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박지원 네. 의원께서도 거기서 패널로서 토론도 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네. 김민석 의원님, 박 후보님도 한 말씀. 우리 작은 선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 있으실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변방에서 중앙을 흔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곡성이 그런 역사적 또 토대를 가지고 있고요. 심순겸 장군이라든가 또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던 유평로 장군도 다 곡성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나라를 지켰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방의 곡성이 그 새로운 승리를 통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그 돌파구로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 잘 치러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신순겸 장군님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조금 네.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네. 저희 할아버지 저 위에 신의 손에 시조 할아버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문득요 강화에 후보 안 내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의원님. 그 짬 내서 강화도 한번 강화도 한번 조국혁신당이 쫙 가가지고 민주당 지지 한번. 민주당에서 이거 뭐 협의가 필요한데요. 네. 충분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저는 가서 여기가 생각해 보세요. 4대 0으로 야권 전체가 강화, 금정, 그다음에 민주당 그 호남은 그냥 경쟁력 있는 후보 선택해 주시면 돼요. 4대 0으로 이긴다라고 하면 저는 10월 16일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냐. 아니 무슨 소리야. 선거는 당이 치렀지. 당대표 한동훈 때문이냐. 이걸로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꿀잼각, 꿀잼각은 팝콘각. 자, 그때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셔서 한번 풀어주시기로 약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신현님 입이 여신 김에 지금 한 달 살에 3주 벌써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살만하십니까? 곡성 너무 좋습니다. 일단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섬진강하고 대환강 네. 이 두 개의 지류가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지리산이 쫙 보입니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특산물도 메론, 토란 뭐 이런 거 굉장히 맛있고 최근에 제가 옥수수 곡성 옥수수 너무 맛있더라고. 아까 저기 예. 옥수수 먹어서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얘졌다고.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하여튼간에 옥수수 먹다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사진이 딱 잡혔는데 제가 네. 마지막 옥수수를 딱 먹고 있는데 네. 그때 김선민 의원, 조국 대표, 박웅두 후보님 이렇게 넷이 평상에 앉아서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옥수수였어요. 네. 제가 먹고 있는데 그 사진에 찍힌 걸 보니까 세 분이 전부 다 그 옥수수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그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몇 개씩 먹잖아요.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쭉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맛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곡성이 26,500 인구인데요. 네. 읍이 크게 떨어져 있어요. 막 20분씩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래요. 넓이가 넓기 때문에. 근데 그곳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우리나라 되게 이상한 건데요. 예. 시설비는 주는데 맞아요. 운영비를 제대로 그쵸, 안 그쵸. 주고 프로젝트 비용은 주는데 사업 비용은 주는데 인건비를 잘 안 줘요. 근데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지 시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박웅두
곡사곡사 박웅두 선생이 군수가 돼서 잘해주면 아 나중에 내려와서 살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아 곡성이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죠. 후보님, 네. 아까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셨는데 패전 장군 자격으로 지금 이 말씀 받아서 사실은 도예산이나 군예산으로 한정이 되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앙 정부에서 뭔가 정말 지역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네, 네. 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이런 거 네.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그냥 거기 사는 우리나라의 국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 좀 더 지금보다는 도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건 실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입니다.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에 기초해서 지방 정부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최근 들어와서 예산도 많이 삭감됐지 지방 교부금도 삭감되고 하면서 여력들이 많지 않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단체장의 그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께서 곡성의 민원실장들 다 자처하고 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또 필요한 부처와 협의해가는 과정에 큰 역할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힘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참 굉장하신데요. 정말 이미 해보신 경험에 성공의 경험, 기획력이 확인됐고, 그죠? 그다음에 지지자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끌어낸 현실적인 힘도 작동을 하고 계시고, 군수만 되시면 완전 준비된 군수. 준비된 군수. 네. 신의원님, 네. 신의원님 오늘 조금 얌전하세요. 신의원님 스타일대로 좀 지지자 이렇게 좀 지지를 호소해 주시는 재미있고 강렬하게. 이미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현장 라이브로. 예. 예, 그 우리 박웅두 후보 자랑은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선거가 왜 벌어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소위 이 금권 선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다시 선거를 다시 치르게 재선거를 된 치르는 게. 이유가 그 금권 선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바람에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정말 징합니다. 어떤 말하자면 약간 이 다른 정당과의 경쟁보다는 예. 내부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막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수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그다음에 그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도 권리 당원들의 권리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가 제대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현장에 가 있으면 지금 뭐 말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력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곡사 박웅두의 곡성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발휘됐던 실력 261억 수해 피해 보상금 그다음에 연 60만 원의 곡성 국민 농민 기본수당 이거 만든 사람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길도 알아요. 네, 예.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다는 그 길도 알거든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본 사람은 또 국가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그 길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실력을 돈이 아니라 실력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곡성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군수 자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가서 일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권자분들, 국민분들이 이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 좀 복잡한 계산이 좀 간단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일단 제3자적으로 들고요. 실력,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 예, 우리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일꾼을 뽑아야 되죠. 후보님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네. 어저께 영광 가시고 오늘 곡성 가신다는데 네, 지금 네. 2시에 조국 대표님하고 기자회견 잡혀 네, 예정돼 있으시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은 왜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고요. 네. 조국 대표님을 오늘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이게 엇나가서 서운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 가시면은 곡성에 안 계시려나 내려가시면? 아니, 뭐 동선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예, 자, 근데 만약에 가정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한 말씀을?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제 그 제가 농어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들을 만들고 네. 경기도 농어민 기본소득 설계를 할 때 저도 자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굳이 당을 떠나서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두말하지 않고 방도 손을 들어줄 거라 보는데요. 그래서 만나 뵈면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못 뵙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의원님 네. 그 말씀 우리 해드리고 가요. 쇠빙선 역할 한다더니 유람선이 된 이유는? 제 탄 얼굴을 보고 유람하러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한데요. 절대 유람하지 않고요. 쇠빙선 역할, 정치 혁신, 네. 지방 정치 혁신, 그리고 지방 자체 활성화의 길을 여는 건 역시 쇠빙선의 역할 중에 하나죠. 여의도에서도 열심히 쇠빙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 정치, 지역 정치 활성화 혁신을 위한 쇠빙선 역시 조국 혁신당이 해내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우리 화면에 박웅두 후보님 후원 계좌도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이게 관건 선거 안 치르고 금권 선거 안 치르는데 얼마나 부족하실 게 많으실지 응원 좀. 오늘 커피 한 잔 값은 다 우리 박 후보님께 쏘는 걸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10시 기차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박 후보님 마지막 각오 한 말씀 듣기 전에 내일 저희 오전 9시에 박전의 식탁은 우리 또 공평해야 하니까 민주당 또 후보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화 연결되지 않을까? 그쪽 얘기도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서왕진 의원님께서 또 영광의 후보님 장현 후보님과 같이 나오십니다. 그때도 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박 후보님, 네. 각오 한 말씀 전국 방송에서. 네네. 그 오전 6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첫 출마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의 모습으로 지역의 변화 또 그 조국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더 좋은 지방자치 그리고 더 확실한 정치 개혁 그리고 더 빠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을 함께 풀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그냥 겸손하시면서도 내공이 그냥 풀풀풀 나오는다고 고맙습니다. 감히 제가 네네. 이렇게 진행했던 1시간 동안 후딱 갔습니다. 시간이. 예. 진짜 서울까지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토라는 제가 먹어도 되죠? 네. 맛있습니다. 우리 지금 네. 전부 다 저 토라들 이러면서 지금 가위바위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현님, 민원실장 끝까지 잘 수행하시고. 끝까지 국정 민원실장으로서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박웅두 군수님과 함께 민원실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곡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곡성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 전화도 해주시고 중요한 많은 포인트. 지지 부탁드립니다. 박웅두 농협 301-0356-6317-91 저기 군수 되시고 네. 부다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 맺어서 이렇게 토란도 팔고 네. 토란 줄기도 좋습니다. 팔고 한번 저희 홈쇼핑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든지 다 해요 저희도. 꼭 장터 찾아뵙겠습니다. 네. 장터를 곡성 장터를 여는 걸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얼굴이. 박웅두 후보님 아까 거친 손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박 후보님 오른손 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중간에 절단돼 있습니다. 왜요? 농기계? 네. 농기계 위험하죠. 네. 보여주세요. 아우, 이게 경운기 벨트에 끼어가지고요. 실은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 중에 한 열에 한 서너 분 정도는 다 이렇게 손가락 절단이라든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농사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또 농업 농촌을 지킨다는 자부심, 또 국민의 식량 창고를 지킨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다들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시는데요. 저의 당선이 그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네. 사실 흑수저 저는 삽수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호미수저, 삽수저 대 금수저의 대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민의 마음을 아는 우리 곡사곡사 박웅두 선생님께서 정말 곡성 군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자리는 뭐 다른 자리도 그렇지만 군수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실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알아보고 헤아리고 그렇게 30년 사신 우리 박웅두 후보님에 대한 지지를 또 우리 보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열심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당선되시면 그때 한번 다시 오시는 걸로. 네, 곡성장터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